역시 엔비디아는 글로벌 1위 기업다웠습니다. 실적, 컨센을 넘어서는 숫자에 또 컨콜까지 완벽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시장은 살아났는데 한편으로는 반도체 쪽 섹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또 어떻게 타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제일 먼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눈 뜨고 이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6시쯤 확인을 했는데 네. 예상했던 기대감 그대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한 좀 추정치를 이제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불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먼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SPG가 3차 목표 주가도 넘겼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세부 사항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만 이제 굉장히 잘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로봇이랑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SPG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에 바로 또 3차 목표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목표가로는 5만 원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익절가를 약간 올리면서 여기 라인을 좀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또 다시 한번 크게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익절가 라인은 4만 원.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익 실현 잘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 대한 바닥을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한번 좋은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고 나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저희가 이제 저점 매수를 정확하게 잡았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루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AI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전에 대한 사이클도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긴 호흡으로 홀딩하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빠르게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SPG가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포트 수익률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긍정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견인할 수 있는 지수 견인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시장 주도주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반도체 테마가 좀 움직여줘야지만 코스피를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하나로 뭐 이슈가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 볼까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크게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8월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한 10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 번 미뤄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언급이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관세를 좀 강하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오늘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AI 거품이 AI 붐이라는 키워드로 바꾸면서 논란을 일축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더 많은 상승하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슈 먼저 저희가 챙겨봤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수요가 그야말로 뭐 폭발적이다 이걸로 좀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는 산업이 몇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실적을 찍기 시작을 하면서 메가 트렌드가 됐었던 것처럼 AI 사이클은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증명하는 사이클은 굉장히 크게 간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견고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서도 가이던스로 더 커다랗게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650불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여전히 견고하고 아직까지도 잘 팔리지만 앞으로도 잘 팔릴 거다. 이걸 이제 글로벌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도 견고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주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컸거든요. 단점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주력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지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급이 반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 한쪽은 더 쉬는 그런 좀 주력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이 명확한 기업들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선택을 했다가 시장에 소외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종목 선별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에 대한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좀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또 이제 빼놓지 않고 계속 밀고 있는 게 역시나 또 지수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바이오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바이오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 사이클이 이제 한국과 이제 중동 쪽에 대한 MOU 체결을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향 쪽에 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플랫폼 계약 체결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거나 기술 경쟁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수혜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바이오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지금 뭐니 해도 글로벌 빅파마의 행보, 여기와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바이오 기업,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도 분석해 주시죠. 네,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글로벌 빅파마가 한국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시장을 가장 꽉 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국가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많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은 과거에는 이 기대감뿐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가 과거랑 계산한 거랑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별적인 임상 라인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그리고 모멘텀들을 잘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투자를 좀 유심히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갑니다. 바이오 네. 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가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내재 가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별로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임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단점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를 믿고 봐야 되는 반도체일까? 아니면은 요즘에 대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바이오일까?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사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바이오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 좋은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반도체 중에서 아직 안 간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골라주셨고요.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많은 종목 중에서 대부분에 대한 반도체는 큰 사이클이 왔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사이클은 아쉽게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옵틱스라는 종목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의 대장주 필옵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필옵틱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TGV라는 유리 관통의 이제 전극 가공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상위권으로 많이 기술력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리기판에 미세한 홀을 뚫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군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필옵틱스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고 대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바닥을 잡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닥을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 최근에 주가 가격 조정이 깊었네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좀 경직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해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좀 바라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48,000원,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지금 테마에 대한 순환매를 좀 더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시다. 그리고 다음 테마는 뭐가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